돌이킬 수 없는 결정을 내리기 전에 반드시 들어야 할 이야기가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 은 시장은 여러분의 본능을 가장 치명적인 방식으로 교란하고 있습니다. 가격은 가파르게 치솟고 화면에는 달콤한 수익이 찍힙니다. 이제 이쯤에서 수익을 챙기고 나가도 좋겠다는 안도감이 여러분의 마음을 파고들 것입니다. 하지만 바로 그 지점이 위대한 거래가 평생의 후회로 뒤바뀌는 순간입니다. 여러분은 은 가격이 $70를 지나 $80, 그리고 $90를 돌파하는 과정을 숨죽이며 지켜보았습니다. 화면 속의 차트와 여러분의 계좌에 쌓이는 실물 포지션을 보며 수백만 명의 사람들과 똑같은 생각을 하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가격이 정확히 $100에 닿기만 하면 나는 미련 없이 떠나겠다는 생각 말입니다. 이 생각은 언뜻 보면 매우 현명하고 절제된 투자자의 자세처럼 들립니다. 아주 성숙하고 이성적인 판단처럼 느껴질 것입니다. 그러나 만약 여러분이 단지 $100라는 숫자가 깔끔하고 보기 좋다는 이유만으로 매도 버튼을 누른다면 여러분은 거대한 발사 시퀀스의 가장 밑바닥에서 자산을 팔아버리는 실수를 범하게 될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엔진의 압력은 여전히 차오르고 있으며 진정한 폭발은 아직 시작조차 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오늘 저는 그 이유를 명확히 설명해 드리고자 합니다. 헛된 희망이나 근거 없는 낙관론이 아닙니다. 진짜 숏 스퀴즈가 어떤 메커니즘으로 발생하는지, 그리고 현실 세계에서 그것이 어떻게 전개되는지 그 구체적인 공학적 구조를 보여드릴 것입니다. 그리고 왜 진정하는 시장의 압착이 이미 지나간 것이 아니라 여전히 우리 앞에 남아있다고 확신하는지 그 가장 중요한 단서를 공개하겠습니다. 본격적인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여러분의 속도를 조금 늦추고 여러분이 내리려는 그 결정의 틀을 다시 짜보겠습니다. $100에서 매도하는 것이 안전하게 느껴지는 이유는 그것이 현재 벌어지고 있는 실제 수학적 데이터와 연결되어 있기 때문이 아닙니다. 단지 그것이 심리학적인 체크포인트이기 때문입니다. 라운드 넘버, 즉 딱 떨어지는 숫자는 인간의 뇌에게 아주 달콤한 위안을 주는 음식과 같습니다. $100 혹은 $200나 $1000 같은 숫자들은 마치 목적지에 도착했다는 안도감을 줍니다. 하지만 시장은 여러분의 뇌가 무엇을 깔끔하다고 느끼는지에 대해 전혀 관심이 없습니다. 시장은 오직 누적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강제적인 힘이 작용하는 방향으로 움직일 뿐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반드시 이해해야 할 개념이 바로 숏스퀴즈입니다. 많은 이들이 오해하는 것과 달리 숏스퀴즈는 단순히 가격이 올라가는 현상이 아닙니다. 그것은 강제 매수 이벤트입니다. 자신이 가지고 있지도 않은 자산을 미리 팔아치웠던 사람들이 마진 콜이나 리스크 관리자의 압박, 그리고 담보 요건의 충족이라는 생존의 위협에 몰려 어떤 가격에서든 다시 사들여야만 하는 상황을 말합니다. 이것은 이론이 아니라 기계적인 메커니즘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던져야 할 유일하고 본질적인 질문은 이것입니다. 공매도 세력이 이미 강제로 주식을 되사기 시작했는가 하는 점입니다. 만약 대답이 그렇다면 $100는 이미 늦은 가격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대답이 아니오라면 $100는 너무나 이른 시점이며 너무 일찍 내리는 결정은 때때로 상상할 수 없을 만큼 값비싼 대가를 치르게 합니다. 여러분이 매도 버튼을 누르기 전에 머릿속에 반드시 새겨두어야 할 데이터 포인트가 있습니다. 2026년 1월 13일 기준으로 발표된 최신 보고서에 따르면 코맥스 거래소의 상업적 거래자들은 약 11만 3천 건의 은 선물 계약에 대해 순매도 포지션을 취하고 있습니다. 각 계약은 5천 온스의 은을 나타냅니다. 이것을 계산해보면 약 5억 6,500만 온스의 은이 공매도된 상태라는 뜻입니다. 5억 6,500만 온스라는 이 거대한 숫자를 잠시 곱씹어 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지금부터 이 숫자가 단순한 통계가 아니라 왜 하나의 거대한 함정인지를 설명해 드릴 텐데 그 맥락을 이해하면 소름이 돋으실 것입니다. 등록되는 재고, 즉 시스템 내에 실제로 존재하며 인도가 가능한 상태의 금속 양은 2026년 1월 16일 기준으로 약 4,730만 온스에 불과했습니다. 다시 말해 약 5억 6,500만 온스의 인도 약속이 존재하는데 준비된 실물은 4,700만 온스뿐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대략 12대 1의 불일치를 의미합니다. 인도 가능한은 1온스당, 그 반대편에는 12온스의 공매도 노출이 도사리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가장 핵심적인 세부 사항이 등장합니다. 은 가격이 랠리를 펼치는 동안 이 공매도 노출은 줄어들지 않고
오히려 늘어났습니다. 일주일 전인 1월 6일에는 상업적 순공매도 노출이 약 5억 5,900만 온스였습니다. 그런데 1월 13일에는 그것이 약 5억 6,500만 온스로 증가했습니다. 가격이 상승하는 와중에도 약 600만 온스의 공매도가 추가된 것입니다. 이것은 공매도 세력이 탈출하고 있는 신호가 아닙니다. 오히려 밖에서 문을 밀고 들어오려는 군중이 점점 많아지는데 안쪽에서 문이 열리지 않도록 온 힘을 다해 문을 가로막고 버티는 형국입니다. 그리고 저는 단언컨대 이것은 폭발적인 사건이 끝난 뒤에 나타나는 모습이 아니라 사건이 터지기 직전에 나타나는 전형적인 징후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주류 언론과 시장의 소음들은 은 가격이 빠르게 움직였기 때문에 이미 스퀴즈가 일어났다고 여러분을 믿게 만들고 싶어 할 것입니다. 하지만 가격의 속도만으로는 스퀴즈를 정의할 수 없습니다. 진정한 스퀴즈는 공매도 세력의 포지션 청산, 즉 숏 커버링에 의해 정의됩니다. 민준이라는 가상의 투자자가 있다고 가정해 봅시다. 그는 시장의 분위기에 휩쓸려 $100라는 숫자에 집착하고 있습니다. 그는 자신의 수익에 만족하며 매도 버튼을 누르지만 정작 시장의 거대한 고래들인 공매도 세력은 아직 단 한 걸음도 물러나지 않았습니다. 민준이가 시장을 떠나는 그 순간이 사실은 공매도 세력이 가장 간절하게 물량을 구걸하는 시점일 수 있다는 사실을 그는 모릅니다. 시장의 역사는 반복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정작 제대로 공부하지 않은 두 가지 사례를 통해 스퀴즈의 진정한 해부도를 살펴보겠습니다. 2008년의 폭스바겐 사건과 2021년의 게임스탑 사건입니다. 이 사례들을 훑어보는 동안 여러분은 단 하나의 질문을 머릿속에 계속 품고 계셔야 합니다. 시장이 공매도 세력이 덫에 걸렸다는 사실을 깨달은 결정적인 순간은 언제였는가 하는 점입니다. 두 경우 모두 그 깨달음의 순간은 가격이 수직으로 상승하기 전이 아니라 그 과정의 한복판에서 일어났습니다. 먼저 2008년 폭스바겐의 사례를 보겠습니다. 당시 전 세계는 금융위기의 불길에 휩싸여 있었고 시스템은 균열을 일으키고 있었습니다. 자동차 회사는 누구도 투자하고 싶지 않은 곳이었고 거시경제 환경 속에서 폭스바겐은 아주 먹기 좋은 공매도 대상처럼 보였습니다. 헤지펀드들은 자신 있게 그 흐름에 몸을 던졌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가설에는 치명적인 오류가 하나 있었습니다. 나중에 주식을 되살 때 시장에 유통되는 주식이 충분할 것이라고 믿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포르쉐는 조용히 지배력을 강화하고 있었습니다. 2008년 10월 26일 포르쉐는 보도자료를 통해 충격적인 사실을 발표합니다. 그들이 직접 소유한 지분과 현금 결제 옵션을 포함해 폭스바겐 지분의 약 74.1%를 장악하고 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여기에 독일 리더작센주가 보유한 약 20%의 지분을 더하면 소름 끼치는 결론에 도달합니다. 전체 주식의 94% 이상이 사실상 잠겨 있었고 실제로 거래 가능한 유통 물량은 오직 5.9%뿐이었습니다. 하지만 공매도 세력이 청산해야 할 물량은 전체의 12%에 달했습니다. 시장에 나와 있는 모든 주식을 다 긁어 모아도 그들이 탈출할 문은 절반도 되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것은 단순히 주식 부족이 아니라 출구가 없는 방에 갇힌 꼴이었습니다. 그 발표 다음 날 폭스바겐의 주가는 수직으로 솟구쳤고 이틀 만에 200유로 초반에서 1000유로를 돌파하며 세계에서 가장 가치 있는 기업이 되었습니다. 기업의 가치가 하룻밤 사이에 변해서가 아니라 물량이 없는 상태에서 공매도 세력이 강제로 사야만 했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바로 스퀴즈의 해부도입니다. 유통 물량이 사라지고 공매도 세력이 너무 늦게 깨달았을 때 가격은 추세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 거대한 갭을 만들며 도약합니다. 이 원리를 현재의 은시장으로 가져와 대입해보면 상황은 폭스바겐의 사례보다 훨씬 더 극적이고 위험하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폭스바겐의 불일치는 충격적이었지만 그것은 대략 2대1 정도의 유통 물량 문제였습니다. 하지만 지금 우리가 마주하고 있는 은시장은 등록된 인도 가능 재고에 집중했을 때 10대1 이상의 거대한 불일치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더욱이 폭스바겐의 경우와 달리 은시장에는 숏 세력을 구제하기 위해 수억 온스의 은을 창고에서 꺼내줄 포르쉐 같은 존재가 없습니다. 은은 단순히 창고에 쌓여있는 금속이 아닙니다. 그것은 매일같이 산업 현장에서 소비되는 필수 자원입니다. 전자기기, 태양광 패널, 의료기기, 산업용 합금 등에 투입된 은은 다시 시장으로 쉽게 돌아오지 않습니다.
이러한 소비 구조 속에서 실물은의 문턱에 종이은의 청구권이 가득 차오르는 순간 시장은 100달러라는 정중한 가격을 허락하지 않을 것입니다. 가격 발견의 과정은 공매도 세력의 턱을 강타하며 나머지 관망자들을 충격에 빠뜨리는 거대한 갭을 만들어낼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왜 2026년의 이 시점을 은시장의 임계점이라고 부르는지 그 구체적인 증거들을 하나씩 파헤쳐 보겠습니다. 2026년 1월 13일 기준으로 발표된 상업적 거래자들의 순 공매도 규모는 약 5억 6,500만 온스에 달합니다. 그런데 이 숫자가 얼마나 위험한지를 이해하려면 코맥스 창고 시스템의 구조를 정확히 알아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창고에 은이 가득 차 있다는 그래프를 보며 안심하곤 합니다. 하지만 그곳에는 엘리저블, 즉 적격은과 레지스터드, 즉 등록된 은이라는 두 가지 결정적인 차이가 존재합니다. 이 개념을 이해하는 것이 여러분의 자산을 지키는 첫걸음입니다. 적격은은 창고 시스템 내에 존재하기는 하지만 선물 인도를 위해 할당되지 않은 누군가의 개인 재산입니다. 반면 등록된 은은 계약에 따라 즉시 인도될 준비가 되어 있고 꼬리표가 붙은 판매 가능한 물량입니다. 숏 스퀴즈의 진짜 전장은 바로 이 등록된 은의 재고량입니다. 2016년 1월 중순, 현재 등록된 은의 양은 약 4,700만 온스 수준입니다. 5억 6,500만 온스의 공매도 포지션을 청산하기 위해 당장 꺼내 쓸 수 있는 실물은 이 그 10분의 1도 안 된다는 이 압도적인 수치는 무엇을 의미하겠습니까? 이는 마치 12명이 의자 하나를 두고 쟁탈전을 벌이는 의자 뺏기 게임과 같습니다. 음악이 멈추는 순간 의자에 앉지 못한 11명은 파멸을 맞이하게 됩니다. 공매도 세력은 이 사실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가격이 오르는 와중에도 오히려 공매도 물량을 늘리며 시장의 기세를 꺾으려 듭니다. 2026년 1월 6일에서 1월 13일 사이 일주일 동안은 가격이 상승하는 와중에도 상업적 순 공매도 노출은 약 600만 온스나 증가했습니다. 이것은 매우 비정상적인 행동입니다. 보통 가격이 오르면 손실을 줄이기 위해 포지션을 축소하는 것이 상식적이지만 그들은 오히려 문을 더 강하게 밀어붙여 닫으려 하고 있습니다. 밖에서 문을 두드리는 군중의 소리가 커질수록 그들의 두려움도 커지고 있으며 그 두려움은 더 무리한 공매도라는 악수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것은 전형적인 폭발 전야의 모습입니다. 시장의 소음들은 우리에게 100달러라는 숫자가 마치 결승선인 것처럼 속삭입니다. 하지만 실제 스퀴즈의 역사에서 100달러는 문이 열리기도 전인 복도의 중간 지점에 불과합니다. 지훈이라는 투자자가 있다고 가정해 봅시다. 그는 실물 은을 보유하며 가격이 100달러가 되기를 기다려왔습니다. 마침내 가격이 100달러에 도달하자 그는 안도하며 은을 매도합니다. 하지만 그가 물량을 내놓는 그 순간이 바로 공매도 세력이 생존을 위해 가장 처절하게 물량을 찾고 있는 시점이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지훈이가 파는 은 공매도 세력의 숨통을 틔워주는 도구가 되고 가격은 그가 판 지점으로부터 수직으로 더 멀리 날아가 버릴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심리적 숫자가 내리는 판단의 무서운 점입니다. 우리는 숫자가 아니라 메커니즘을 보아야 합니다. 지금 전 세계 곳곳에서는 종이 시장과 실물 시장이 서로 다른 언어를 말하기 시작하는 균열의 징후가 포착되고 있습니다. 2026년 1월 초 선물 시장에서 은이 70달러대에서 거래될 때 일본과 아랍에미리트 같은 곳에서는 실제 은 실물을 구하기 위해 온스당 130달러가 넘는 비용을 지불해야 한다는 보고가 잇따랐습니다. 화면 속의 숫자가 말하는 가격과 현실 세계에서 손에 캑 수 있는 금속의 가격 사이에 거대한 괴리가 발생한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프리미엄이 아닙니다. 시스템의 응력 파괴입니다. 상하이 황금 거래소에서도 서구의 기준 가격보다 지속적으로 높은 실물 프리미엄이 관찰되었고 인도의 구매자들은 단순히 종이 딱지를 거래하는 것이 아니라 실물 금속을 확보하기 위해 공격적으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전 세계의 스마트머니가 실물을 사냥하고 있다는 것은 조만간 종이 시장의 가격이 실물 시장의 현실을 강제로 수용해야 하는 순간이 오고 있음을 시사합니다. 만약 적격은 보유자들이 더 높은 가격을 요구하며 등록된 상태로 전환하기를 거부한다면 종이 시장은 통제력을 완전히 상실하게 될 것입니다. 종이 시장의 권력은 실물 시장이 협조할 때만 유효하기 때문입니다. 앞으로 여러분이 주목해야 할 가장 강력한 신호는
가격이 오르는 동시에 등록된 재고가 급격히 줄어들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업적 공매도 포지션이 여전히 거대하게 남아있는 날입니다. 그것은 하락의 신호가 아니라 도화선에 불이 붙었다는 신호입니다. 가격이 공급을 끌어내기 위해 치솟지만 공급이 응답하지 않을 때 가격은 더 빨리, 더 높게 솟구쳐야만 합니다. 이것이 바로 스퀴즈가 점화되는 방식입니다. 시스템은 마진 인상이나 규칙 변경 같은 도구를 사용해 시간을 벌려 하겠지만 그것들이 금속 자체를 새로 만들어낼 수는 없습니다. 시간을 버는 행위는 결국 나중에 치러야 할 폭발의 강도를 더 키울 뿐입니다. 이러한 시스템의 응력 파괴와 불일치가 실제로 어떤 결과를 초래하는지 우리는 불과 몇 년 전 2021년의 게임스탑 사건을 통해 생생하게 목격한 바 있습니다. 시대는 다르지만 그 기저에서 작동하는 기계적 원리는 지금의 은시장과 놀라울 정도로 닮아 있습니다. 당시 게임스탑은 사양길에 접어든 소매업체로 치부되었고 공매도 세력은 유통 주식수의 100%가 넘는 약 140%라는 비상식적인 규모의 공매도를 쏟아냈습니다. 존재하지도 않는 주식을 빌리고 또 빌려 파는 이른바 금융연금술이 자행되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이 연금술은 강력한 촉매제를 만나는 순간 금융방화로 변모했습니다. 라이언 코언이라는 인물의 등장과 개인 투자자들의 공격적인 매수는 공매도 세력의 목을 조이는 올가미가 되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점은 공매도 세력의 초기 반응입니다. 그들은 처음에 상황을 비웃으며 오히려 공매도 포지션을 2배로 늘렸습니다. 지금 은 시장에서 가격이 오르는데도 공매도가 늘어나는 모습과 판박이처럼 똑같습니다. 성호라는 이름의 한 투자자가 2021년 당시 게임스탑을 $40에 샀다고 가정해봅시다. 가격이 $80를 지나 $100에 도달했을 때 성호는 엄청난 유혹에 시달렸을 것입니다. 수익은 이미 2배가 넘었고 언론에서는 연일 거품이라는 경고를 쏟아냈기 때문입니다. 결국 성호는 $100라는 깔끔한 숫자에서 만족하며 모든 주식을 팔고 시장을 떠났습니다. 그는 스스로를 매우 이성적이고 절제된 투자자라고 생각하며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성호가 내린 그 안전한 결정은 진짜 스퀴즈 단계가 시작되기 직전의 일이었습니다. $100는 결승선이 아니라 폭발적인 상승을 위한 발사대에 불과했습니다. 강제 청산 단계에 진입하자 주가는 며칠 만에 $483까지 치솟았습니다. $100에서 판 성호는 수익을 냈음에도 불구하고 인생을 바꿀 수 있었던 진짜 기회를 놓치고 말았습니다. 이것이 바로 스퀴즈 환경에서 안전을 추구하는 심리가 주는 형벌입니다. 인간의 본능은 충분히 많이 올랐다고 느낄 때 팔라고 말하지만 진짜 잔인한 상승은 누구나 이 정도면 다 올랐다고 생각한 그 지점 너머에서 시작됩니다. 은시장에서 $100라는 숫자가 위험한 함정인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대중에게 $100는 심리적인 종착역처럼 느껴지지만 실제 숏 스퀴즈의 역사에서 그 숫자는 문이 열리기도 전인 복도의 중간 지점일 뿐입니다. 게임스탑의 사례가 우리에게 주는 가장 큰 교훈은 랠리와 스퀴즈를 구분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첫 번째, 상승은 단순한 랠리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진짜 스퀴즈 단계는 공매도 세력이 자신의 의지와 상관없이 시장가로 물량을 긁어 모아야만 하는 강제 매수 국면에서 나타납니다. 이때는 주가가 하루에 50%씩 폭등하고 거래가 중단되며 헤지펀드들이 생존을 위해 구제 금융을 요청하는 아수라장이 펼쳐집니다. 가격은 매끄러운 곡선을 그리며 정점에 도달하는 것이 아니라 텅 빈 공간을 건너뛰듯 점프합니다. 지금은 시장의 데이터는 우리가 아직 이 강제 매수 국면에 진입하지 않았음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2026년 현재 우리가 가진 가장 강력한 무기는 매주 발표되는 포지션 보고서입니다. 만약 스퀴즈가 이미 정점에 달했다면 우리는 공매도 세력이 포지션을 대거 축소하며 도망치는 모습을 확인했어야 합니다. 하지만 앞서 언급했듯이 그들은 오히려 문을 더 강하게 가로막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아직 사전 스퀴즈 단계, 즉 긴장감이 고조되고 에너지가 응축되는 빌드업 과정에 있음을 의미합니다. 기관들은 이 문제를 공론화하지 않은 채 조용히 관리하려 애쓰고 있습니다. 과매수 상태라거나 거품이라는 내러티브를 퍼뜨리고 $100라는 라운드 넘버에서 차익을 실현하라고 부추기는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공매도 세력이 강제로 사야만 하는 상황이 오기 전에 대중이 먼저 물량을 던져주는 것이
그들이 파산을 피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심리적인 숫자가 여러분의 판단을 대신하게 두지 마십시오. 은시장은 게임스탑보다 훨씬 더 거대하고 구조적인 결함을 가지고 있습니다. 게임스탑은 주식을 새로 발행하여 공급을 늘릴 수 있는 가능성이라도 있었지만 은은 실험실에서 하룻밤 사이에 찍어낼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땅속에서 은을 캐내어 정제하고 전 세계로 운송하는 데는 막대한 시간과 비용이 듭니다. 실물은의 희소성과 종이은의 과잉 공급이 충돌할 때 발생하는 에너지는 2001년의 게임스탑이나 2008년의 폭스바겐과는 차원이 다른 파괴력을 가질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역사상 가장 거대한 금융화약고 위에 앉아 있으며 $100라는 불꽃은 그 화약고를 터뜨리는 시작에 불과할지도 모릅니다. 이처럼 종이 시장의 수치와 실제 현장의 괴리는 이제 부정할 수 없는 현실이 되었습니다. 화면 속의 숫자가 거짓을 말할 때 실물 시장은 이미 우리에게 가장 솔직한 언어로 비명을 지르고 있습니다. 서연이라는 이름의 한 투자자가 서울의 금은방이나 종로의 도매상을 찾아가 실물 은을 구하려 한다고 가정해 봅시다. 그녀는 화면에 찍힌 $70나 $80라는 가격을 보고 찾아갔지만 실제로는 그 가격에 은을 구할 수 없다는 답변을 듣게 될 것입니다. 상인들은 물건이 없다고 말하거나 혹은 국제 시세보다 훨씬 높은 프리미엄을 요구할 것입니다. 이것은 비단 한국만의 현상이 아닙니다. 2026년 1월 초 전 세계의 실물은 거래소에서는 기이한 현상이 목격되었습니다. 뉴욕 선물 시장에서는 은 가격이 $70 중반대에 머물러 있었지만 일본이나 아랍에미리트 그리고 인도와 같은 주요 실물 허브에서는 온스당 $130가 넘는 가격에 은이 거래되고 있었습니다. 화면 속의 데이터와 현실 세계의 인도 가격 사이에 무려 $60에 가까운 거대한 틈이 벌어진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수수료의 문제가 아닙니다. 시스템의 뼈대가 하중을 견디지 못하고 부러지기 시작했다는 응력 파괴의 증거입니다. 특히 상하이 황금 거래소에서는 2025년 말부터 서구권의 기준 가격보다 지속적으로 높은 프리미엄이 형성되어 왔습니다. 아시아의 매수자들은 단순히 종이 위에 적힌 숫자를 거래하는 것이 아니라 손에 잡히는 금속을 확보하기 위해 필사적으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들이 이렇게 높은 비용을 감수하면서까지 실물을 고집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지루하게 들릴 수도 있지만 이 모든 이야기의 핵심이 담겨 있는 적격은과 등록된 은의 차이 때문입니다. 창고에 은이 가득하다는 뉴스 헤드라인에 속지 마십시오. 적격은은 창고에 보관되어 있을 뿐 주인이 따로 있는 개인의 자산입니다. 반면 등록된 은은 선물 계약의 의무를 이행하기 위해 즉시 꺼내줄 수 있는 판매 가능한 물량입니다. 현재 코맥스 거래소에서 등록된 은의 비중은 위험할 정도로 줄어들고 있습니다. 종이로 되는 청구권은 산더미처럼 쌓여가는데 실제로 그 청구권을 들고 찾아갔을 때 내어줄 수 있는 실물은은 바닥을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우리가 마주할 수 있는 가장 극단적인 시나리오는 바로 현금 결제, 강제 전환입니다. 시스템이 실물 금속을 내어줄 능력이 없음을 자인하고 금속 대신 종이 화폐로 정산해버리는 상황을 말합니다. 많은 사람들은 이것이 사건의 종료라고 생각하겠지만 사실 그것은 새로운 체제의 시작일 뿐입니다. 거래소가 실물 인도를 포기하는 순간 종이 시장의 가격은 신뢰를 잃고 붕괴될 것입니다. 그리고 진짜 가격 발견은 거래소 밖의 실물 시장에서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희소성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단지 종이 시장에서 실물 시장으로 이주할 뿐입니다. 그리고 그 이주는 구시대의 가격 체계가 죽음을 맞이하는 방식이기도 합니다. 서연이가 들고 있는 실물 은의 가치는 종이 시장의 규칙이 바뀐다고 해서 사라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시스템이 신뢰를 잃을수록 실물 자산의 가치는 더욱 투명하고 강력하게 빛날 것입니다. 여기에 기름을 붓는 것은 바로 산업계의 현실입니다. 은은 단순히 금고에 쌓아두는 자산이 아닙니다. 2026년 현재 우리가 누리는 첨단 기술의 핵심 소재입니다. 한국의 자랑인 반도체와 전기차 배터리, 그리고 전 세계적인 에너지 전환의 중심인 태양광 패널에는 엄청난 양의 은이 투입됩니다. 개인 투자자들은 수익을 내고 시장을 떠날 수 있지만 현대적인 공장들은 은이 없으면 가동을 멈춰야 합니다. 가격이 치솟는다고 해서 삼성이나 현대 같은 기업들이 하루아침에 은 사용을 중단할 수는 없습니다. 오히려 공급 부족의 조짐이 보이면 산업용 수요자들은 미래 물량을 확보하기 위해
더 공격적으로 매수 주문을 넣게 됩니다. 공매도 세력의 강제 매수와 산업계의 공황 매수가 충돌하는 지점, 바로 그곳에서 우리가 상상하지 못했던 거대한 가격의 불꽃이 튈 것입니다. 공매도 세력은 이 거대한 파도를 막기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을 것입니다. 그들은 100달러가 고점이라는 내러티브를 끊임없이 생산해낼 것이며 증거금을 인상하여 개인 투자자들의 손에서 물량을 빼앗으려 할 것입니다. 하지만 증거금 인상이 실물운을 새로 만들어낼 수는 없습니다. 그것은 단지 시간을 벌기 위한 임시 방편일 뿐입니다. 시간을 벌면 벌수록 공급 부족의 압력은 더 커지고 나중에 터져나올 폭발의 강도는 더 매서워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지금 종이로 만든 댐에 금이 가고 물이 새어나오는 광경을 지켜보고 있습니다. 댐을 관리하는 이들은 괜찮다고 말하며 페인트 칠을 새로 하고 있지만 댐 뒤에 고인 실물 수요의 무게는 이미 댐의 한계를 넘어섰습니다. 우리는 이제 이 거대한 화약고가 폭발하기 직전의 마지막 단계에 도달해 있습니다. 시장이 아무리 강력하게 실물 경제의 현실을 부정하려 해도 역사는 결국 진실의 편을 들어왔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보는 시장의 불균형과 공매도 세력의 절박함, 그리고 전 세계적인 실물 프리미엄의 폭발은 모두 하나의 결론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바로 진정하는 시장의 숏 스퀴즈는 이제 막 시작되려 한다는 사실입니다. 이 폭발적인 과정이 어떻게 전개될지 그 4가지 구체적인 단계를 미리 이해하는 것은 여러분의 자산을 지키는 것을 넘어 인생을 바꿀 기회를 잡는 유일한 방법이 될 것입니다. 첫 번째 단계는 우리가 현재 머물고 있는 사전 스퀴즈 단계입니다. 이 단계는 긴장감이 고조되지만 겉으로는 평온해 보이는 빌드업의 시기입니다. 은 가격이 70달러에서 90달러를 지나 100달러 근처까지 서서히 혹은 가파르게 상승하면서 시장에는 긴장감이 가득 차오릅니다. 기관들은 이 상황이 심각한 공급 문제라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으려 애쓰며 이를 단순히 과열된 투기 현상으로 치부합니다. 언론에서는 연일 고점 경고를 쏟아내고 대중에게 100달러라는 심리적 숫자에 도달하면 이익을 챙기고 떠나라고 끊임없이 주입합니다. 하지만 이 단계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소음이 아니라 스마트머니의 움직임입니다. 2025년 말부터 포착되는 광산 기업들에 대한 대규모 콜옵션 매수와 같은 비정상적인 움직임은 거대 자본이 조만간 닥쳐올 폭발적인 변동성을 이미 예상하고 베팅하고 있음을 시사합니다. 그들은 조용히 매집하고 대중은 소란스럽게 매도하는 시기가 바로 지금입니다. 두 번째 단계는 총매제가 등장하는 국면입니다. 아무리 견고해 보이는 시스템도 아주 작은 균열 하나로 무너질 수 있습니다. 예상치 못한 창고 재고의 급감이나 대형 산업 수요자의 실물, 인도 요구, 혹은 거래소의 작은 규칙 변경이 도화선이 될 수 있습니다. 이 시점이 되면 시장은 단순히 가격이 오르는 랠리가 아니라 무언가 잘못되었다는 사실을 집단적으로 깨닫기 시작합니다. 100달러라는 숫자가 공급을 끌어내기에 턱없이 부족하다는 사실이 증명되는 순간입니다. 가격이 100달러에 닿았지만 매도 물량은 나오지 않고 오히려 실물 인도를 원하는 대기줄이 길어질 때 공매도 세력의 등 뒤에는 서늘한 공포가 엄습할 것입니다. 그들은 더 이상 문을 가로막고 버틸 수 없음을 직감하게 됩니다. 세 번째 단계는 우리가 고대하던 진짜 숏 스퀴즈의 폭발 국면입니다. 이 단계는 정중한 가격 상승이 아닙니다. 이것은 강제적인 청산이며 아수라장입니다. 마진 콜이 발생하고 리스크 관리 데스크에서 강제로 포지션을 종료하라는 명령이 떨어집니다. 공매도 세력은 가격을 따질 여유가 없습니다. 시장에 나와 있는 어떤 가격의 물량이든 사들여야만 파산을 면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때 가격은 점진적으로 오르는 것이 아니라 텅 빈 공간을 건너뛰며 점프합니다. 100달러에서 110달러로 그리고 다시 130달러로 순식간에 갭을 만들며 도약합니다. 화면 속의 차트가 고장난 것처럼 수직으로 솟구치는 이 시기야말로 가장 많은 사람이 공포에 질려 물량을 던져버리는 때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 강제 매수 국면이 완료되기 전까지는 가격의 정점을 논하는 것 자체가 무의미합니다. 마지막 네 번째 단계는 수직 상승 끝에 오는 거대한 스파이크와 새로운 가격 체계의 정착입니다. 가격이 상상할 수 없는 높이까지 치솟은 뒤에야 비로소 강제 청산 물량이 소화되고 시장은 잠시 숨을 고르게 됩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가격이 다시 이전의 낮은 수준으로 돌아가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시스템의 결함이 만천하에 드러났고 실물 자산의 진정한 가치가 재평가되었기 때문입니다. 은은 이제 과거의 저렴한 금속이 아니라 희귀하고 귀중한 전략 자산으로서 새로운 바닥 가격을 형성하게 될 것입니다. 2021년 게임스탑이 스퀴즈 이후에도 이전과는 비교할 수 없는 높은 가격대를 유지했던 것처럼 은 시장 역시 구조적인 희소성을 바탕으로 새로운 시대를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준호라는 투자자가 이 모든 과정을 지켜보고 있다고 가정해 봅시다. 그는 $100라는 숫자에 집착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대신 상업적 거래자들의 포지션 변화와 등록된 재고의 흐름을 주시했습니다. 가격이 $100를 돌파할 때 대중이 환호하며 매도 버튼을 누르는 동안 준호는 공매도 세력의 포지션이 여전히 거대하게 남아있음을 확인하고 인내했습니다. 그는 자신의 포지션을 한꺼번에 정리하는 대신 계획된 구역에 따라 나누어 대응하며 진짜 스퀴즈의 과실을 끝까지 누렸습니다. 준호에게 $100는 결승선이 아니라 인생의 새로운 장을 여는 출발선이었습니다. 여러분에게 묻고 싶습니다. 만약 내일은 가격이 $100에 닿는다면 여러분은 정직하게 매도하시겠습니까? 아니면 데이터가 말하는 진짜 스퀴즈를 기다리시겠습니까? 무엇이 여러분의 마음을 바꾸게 할까요? 어떤 데이터 포인트가 여러분에게 진짜 스퀴즈가 시작되었다는 확신을 줄 수 있을까요? 여러분의 생각과 경험을 공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시장의 역사는 결코 친절하게 기회를 나눠주지 않습니다. 오직 준비된 자만이 혼돈 속에서 질서를 보고 광기 속에서 가치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주류 금융권에서는 여전히 우리에게 은은 위험한 자산이며 $100는 불가능한 꿈이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그들은 종이로 만든 성벽 안에서 실물 경제의 거센 파도를 외면하고 있을 뿐입니다. 거래소의 증거금 인상이나 현금 결제, 유도와 같은 낡은 수법들은 일시적으로 파도를 늦출 수는 있어도 바다의 흐름 자체를 바꿀 수는 없습니다. 오히려 그런 저항이 거세질수록 우리는 승리가 가까워졌음을 확신할 수 있습니다. 시스템이 시간을 벌려 한다는 것은 그만큼 그들에게 시간이 부족하다는 뜻이기 때문입니다. 결론적으로 은시장의 $100는 종착역이 아니라 거대한 엔진이 점화되는 발사대입니다. 심리적인 숫자가 여러분의 이성을 지배하게 두지 마십시오. 숫자는 거짓말을 할 수 있고 내러티브는 조작될 수 있지만 수학적인 불일치와 실물 자산의 희소성은 결코 속일 수 없습니다. 여러분이 들고 있는 그 은 1온스는 단순히 금속 덩어리가 아닙니다. 그것은 부당한 가격 체계에 대항하는 권리이자 다가올 새로운 경제 질서에서의 생존권입니다. 이제 불꽃은 옮겨 붙었습니다. 도화선은 타들어가고 있으며 시스템의 균열은 더 이상 감출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폭발의 순간이 왔을 때 여러분은 발사대 위에서 함께 날아오를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아니면 땅 위에서 멀어지는 로켓을 허망하게 지켜보시겠습니까? 선택은 여러분의 몫이며 그 선택의 결과는 평생의 자부심 혹은 평생의 후회로 남게 될 것입니다. 전략을 세우고 데이터를 믿으며 여러분의 계획을 끝까지 밀고 나가십시오. 진정한 승리는 가장 어두운 밤을 견뎌내고 새벽의 첫 빛을 마주하는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선물입니다. 은시장의 위대한 여정은 이제 막 그 화려한 막을 올리고 있습니다.